안녕하세요. 생각보다 거리가 좀 가까운 것 같아요. 2층에도 계셨네요. 2층에도 인사 한번 해드릴까요?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또 들으시는 입장도 그렇고 저희가 강연을 하는 입장도 조금 무거운 분위기가 좀 되는 것 같아서 저희가 좀 기분을 풀면서 또 같이 진행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도 찾아주신 분들께 좋은 얘기를 나누면 너무 좋고 또 들으시는 분들도 또 좋은 얘기 들으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요. 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여기 찾아주신 많은 분들은 나의 1년 뒤 2년 뒤에 대해서 혹시 생각을 한번 해보셨을까요? 왜냐면은 제가 이곳 강남도 한 2년 전쯤에 제 모습이 항상 영업사원으로서 막 터덜터덜 계약서를 들고 막 걸어다녔던 모습이 있는데 지금 오늘은 좀 차려입고 또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강연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좀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여러분들께 과연 어떤 얘기를 좀 드리면은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분들이 좋은 또 내용을 가져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 좀 준비한 내용은 제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유럽 구매 대행 저희가 좀 딥하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사장님들이 지금 당장 어떻게 보면 제가 사장님이라고 표현을 하죠. 사업을 하러 또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하셔서 누구나 가능하다는 포커스를 잡고서는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업을 진행 중인 30대 청년 사업가인데 제가 사업을 항상 진행하다가 생각이 드는 게 결국엔 중요한 건 실행력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정보를 얻더라도 내가 실천하지 않으면은 결국 이뤄낼 수 있는 건 없다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저의 진솔된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일단은 제가 지금 사업으로서 영위 중인 유럽 구매 대행 사업 과연 어려울까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 강사를 또 진행을 하다 보면은 한 500분 정도의 많은 분들을 찾아뵀었어요. 다들 처음에는 너무 어렵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냐면은 이 사업을 진입하신 분들이 20대부터 60대까지 굉장히 연령대가 많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잘하시는 분, 컴퓨터를 못하시는 분들이 다 나눠지는데 저는 좀 냉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 유럽 구매 대행 사업 누구나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 유럽 구매 대행 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게 변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 유럽 구매 대행 사업이 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죠. 유럽 구매 대행 사업이라고 하면은 사업자가 자신의 쇼핑몰의 해외 사이트에서 유럽 브랜드 제품의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 대신에 구매, 결제, 배송 등을 대행해서 수익을 만드는 사업이다 라고 쉽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여기서 좀 강조드리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유럽 브랜드 제품이라는 키워드겠죠. 브랜드라고 하면은 다들 뭐 명품 쪽 비싼 것만 생각을 하실 텐데 쉽게 생각하셔서 브랜드라는 키워드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 여러분들이 지금 필기를 하시려고 갖고 오신 펜, 노트북, 그리고 신발까지 모든 종류의 제품 안에 그 제품을 빛나게 해주는 브랜드사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런 브랜드 제품, 특히 유럽에 분포되어 있는 브랜드 제품을 타겟으로 해서 수익을 내는 온라인 사업이다 라고 쉽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이 유럽 구매 대행 사업 기본 로직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국내 온라인 사업과 유럽 브랜드 구매 대행은 조금 다릅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알아볼 수 있는 건요, 제 쇼핑몰에 그 유럽 브랜드 제품에 대한 정보가 제공이 되면요, 우리 고객들이 저에게 주문을 넣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그 주문을 확인하고 해외 사이트에서, 여기서 해외 사이트라고 하면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뭐 아마존, 아니면 해외 현지 편집샵, 아니면 현지에서도 우리 국내와 같이 쇼핑몰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가 존재하겠죠. 그런 곳에서 저희가 제품을 직접 결제를 진행하게 됩니다. 결제를 진행하고 나면은 그 제품이 바로 우리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게 아니라요, 현지 배송 대행지로 물건이 1차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현지 배송지가 무엇이냐? 일단은 쉽게 생각하셔서 현지에 있는 물류센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현지 물류센터에서 하는 일은 일단은 저희가 해외 현지 그 물류센터로 물건이 간 후에 그 물건이 또 국내로 배송이 돼야 됩니다. 그런 역할을 대신해 주는 곳이 배송 대행지다라고 쉽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배송 대행지에서 또 다른 역할이 무엇이냐면, 우선적으로 제가 해외 사이트에서 물건을 직접 보지 않고 배송 대행지로 보냈기 때문에 그 물건이 올바르게 간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배송 대행지에서 1차적으로 그 검수 작업을 대신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이게 배송이 현지에서 완료가 됐다고 해도 우리는 그 제품을 국내로 다시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럼 아시다시피 비행기나 배를 타고 제품이 오다 보니까 그 제품이 국내에서 받는 것보다 조금 더 포장 보완도 필요하고요. 아니면 박스 크기에 대한 축소 작업 등 여러 가지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런 작업이 진행이 되면은 이제 그 제품이 해외 배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해외 배송을 시작하고 나서 또 바로 또 소비자한테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해외 제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확인된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 제품이 사용 가능한지 세관에서 통관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저희가 여기서 잠깐 알아갈 수 있는 게 이 절차만 생각해도 굉장히 배송 기간이 길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배송 기간이 긴데도 많은 분들이 구매 대행을 사용하는 이유가 과연 뭘까요? 일단 첫 번째로 들 수 있는 게 해외 브랜드 제품이 우리 국내에 없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내 그 브랜드 제품이 팔더라도 해외에서 제품을 조달해 오는 게 훨씬 저렴한 것도 많고요. 이런 로직을 알고 있는 분들도 실제로 자기가 적용을 했을 때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우리 유럽 브랜드 구매 대행 사업이 또 지속적으로 가능하다는 것도 잠깐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통관 작업이 완료되면은 거기서 바로 또 소비자한테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국내 택배사 다들 아시다시피 우체국, CJ 택배, 로젠 택배 등 국내 택배사로 이관 후에 고객에게 안전하게 제품이 이동되는 게 우리 유럽 구매 대행 사업의 기본 로직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은 기본 로직은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거를 이 사업으로 진행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알 필요가 있겠죠. 일단은 우리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수요 있는 제품을 찾는 작업입니다. 여기서 수요 있는 제품이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첫 번째로 착각하시는 게 내가 갖고 싶은 게 수요 있는 제품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두 번째는 온라인 해외 사이트를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 그 상품이 너무 예뻐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냥 주위에서 나는 이거 구매했어. 그거에 너무 포커스를 잡고 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 유럽 구매 대행에서 말하는 수요라는 거는 국내 소비자가 해외를 통해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찾아내는 작업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그거를 타겟팅 소싱이라고 진행을 하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다른 해외 구매 대행, 우리는 브랜드 구매 대행을 하는데 비브랜드 구매 대행과는 다른 방법으로 진행이 됩니다. 비브랜드 구매 대행 같은 경우에는 앞서 다른 이제 연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프로그램의 도움을 처음에 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브랜드 구매 대행 같은 경우에는 최초의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진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 효율을 받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브랜드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그 브랜드의 제품에 대해서 정보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프로그램만 사용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제가 갖고 있는 오히려 금액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직접적으로 국내 소비자가 원하는 해외 제품을 찾는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제품을 찾은 다음에는 저희가 진행할 거는 아까 말씀드린 해외 사이트에서 그 똑같은 제품을 찾기 시작합니다. 아마존이 됐든요.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현지 편집샵 아니면은 해외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온라인 사이트에서 제품을 찾고요. 세 번째 작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해외 사이트에서 제품을 찾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다 외국어로 진행이 돼 있겠죠. 근데 제가 첫 번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 제품을 국내 소비자한테 판매할 목적입니다. 그럼 그거를 우리 국내 소비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품화 작업이 들어가야겠죠. 이 상품화 작업에서는 상품명을 국내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변경을 해주는 작업과요. 이제 상세 페이지 내에 제품 정보를 영문이 아닌 국문, 즉 우리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수록 간단하게 만드는 작업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일단 상품화 작업까지 저희가 다 끝났어요. 그러면은 이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판매가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이 판매가도 저희는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요. 직접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판매가 같은 경우도 이 프로그램과 자꾸 비교를 해서 제가 뭐 프로그램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프로그램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내가 정확히 수입 원가, 즉 현지 가격이 어떻게 되고 현지 배송비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으며 그리고 우리가 150달러가 넘는 제품은 관부가세가 얼마가 발생되고 그런 기본적인 원리에 대한 개념을 얻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우리 유럽 구매대행 같은 경우에는 그 판매가를 저희가 직접 설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이 유럽 구매대행 사업을 통해서 다른 사업으로 확장시킬 때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판매가 설정을 하고 나면은 이제 이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상품 등록 작업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상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쇼핑몰이 필요하겠죠. 근데 쇼핑몰을 말씀을 드리면은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세요. 쇼핑몰 들어가는데 가격,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또 뭐 피지사도 연결시켜야 되지 않아요? 많은 질문들을 하는데 우리는 간단하게 활용할 수 있는 오픈 마켓들을 활용할 겁니다. 오픈 마켓이라고 하면은 누구나 아시는 스마트스토어, 쿠팡, 11번가 등 우리가 사업자 등록증을 갖고 있으면은 손쉽게 가입을 하고요. 상품 등록을 하고 판매가 되는 데까지 쉽게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 로직과 과정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럼 우리가 이 사업의 장점에 대해서도 알고 들어가면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장점을 바라볼 거는 제가 지속적으로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브랜드 제품의 키워드를 잡고서는 집중을 할 겁니다. 이 브랜드 제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장님들이 지금 주위에서도 손쉽게 사용하는 그 브랜드들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브랜드의 첫 번째 장점, 제품의 품질입니다. 제품의 품질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브랜드사들에서 첫 번째로 가져가는 게 품질이에요. 품질이 완벽하지 않게 되면은 그 브랜드사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마케팅을 잘 해놓고 그 제품에 대해서 홍보를 잘해도 사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그 제품의 품질이 좋지 않으면은 그 제품에 대한 인지도는 점점점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 품질 이후에 또 가져갈 수 있는 게 바로 제품의 신뢰가 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많은 분들께 말씀을 드려요. 나이키 운동화를 사시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말씀드리면은 가격은 조금 있을 수 있겠지만 구매하고 나서 오래 씁니다. 라는 답변들이 70%가 넘습니다. 그만큼 그 브랜드사에서 제품을 품질 있게 만들고 신뢰 있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장점들을 가지고 구매대행 사업에 같이 엮어서 가져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품 정보입니다. B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그 제품의 정보를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상품화하는데 제가 힘을 쏟아내야 됩니다. 근데 브랜드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 브랜드사에서 알아서 정보를 정확하게 홍보를 해줘요. 뉴스를 봐도 그 제품에 대한 정보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브랜드사의 홈페이지만 들어가도 그 제품에 대한 상세 정보들이 나열이 돼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제품들을 공부하고 등록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제품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기 때문에 제가 좀 미흡하게 상품 등록을 하더라도 내가 그 제품을 알고 있으니까 판매로 쉽게 이루어지는 경향도 많이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온라인 사업에서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가격 경쟁. 다들 최저가 좋아하시죠. 근데 이 브랜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최저가 경쟁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요즘 우리가 갖고 있는 심리적인 상황도 볼 수가 있어요. 오히려 최저가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상한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브랜드사에서 좋은 제품을 뽑아내도 요즘에는 정말로 카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똑같은 제품을 오히려 더 정품같이 만들어내는 곳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구매를 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최저가보다는 평균가, 그리고 저희가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에서도 돈이 많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돈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찝찝한 기분을 느끼는 것보다 오히려 가격이 높은 거를 내가 구매하고 판매자에게 좀 더 잘 부탁하는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저도 이 온라인 사업을 하고 있는 현행업자로서 그런 상황들을 실제로 경험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가심비를 들 수 있습니다. 아마도 다들 가성비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성비라고 하면은 가격 대비 성능, 성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가심비는 그거에 좀 반대적인 말이에요. 가격 대비 나의 심리적인 만족감이라고 들 수 있습니다. 하나 예를 한번 들어드릴 수가 있어요. 최근에 저희 어머니가 이제 한 3달 전쯤에 생신이셔서 제가 어머니께 이제 무엇을 좀 갖고 싶나요?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저희 어머니가 제가 요즘에 사업하는 걸 아시나 봐요. 좀 비싼 가방을 갖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워낙 부모님께 잘하지 못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좀 효도를 하자라는 생각으로 그 브랜드사의 가방을 찾기 시작합니다. 근데 가방을 찾았는데 그게 1년 전 가격보다 20% 정도가 상승돼 있더라고요. 근데 저한테는 그때는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제품을 부모님께 선물하고
나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는 게 우선이었기 때문에 그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요청을 합니다. 근데 그 브랜드 제품인데 그 제품이 품절이래요. 1년 뒤에 들어온답니다. 그럼 1년 뒤에도 가격이 또 오르겠죠. 근데도 저는 예약을 해놨어요.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의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브랜드 제품의 좀 장점이 될 수 있어요. 제가 비싼 명품을 예를 들었지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어떻게 보면 중저가 제품 중에서도 일부러 브랜드사에서 그런 마케팅 전략을 가져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장점을 사업적으로 가져갈 필요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노후 마케팅입니다. 노후 마케팅이라고 하면은 제가 직접 마케팅을 할 필요가 없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 브랜드사들에서 알아서 합니다. 제가 아닌 그 브랜드사의 직원들 그리고 그 브랜드사의 비용, 시간으로 인해서 제 시간이 투자되지 않고 제 비용이 투자되지 않고 브랜드사들에서 알아서 처리를 해주는 과정으로 인해서 제 사업적인 시간도 굉장히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충성 고객이 존재합니다. 충성 고객은 간단하게 쉬워요. 왜냐면은 정말로 나이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나이키예요. 그리고 아디다스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또 아디다스를 입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제 지인 중에서는 BMW를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이제 직장인이거든요. 직장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BMW 차를 사진 못했어요. 근데 BMW라는 브랜드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 친구가 국내 이제 현대차를 타고 있습니다. 그 친구를 차를 타면요, BMW 로고가 박힌 텀블러가 있고요, BMW로 로고가 박힌 우산을 또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브랜드 자체가 좋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브랜드의 어떠한 제품이더라도 사용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충성 고객층을 활용해서 또 사업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사업을 하면서 이 부분이 좀 중요하실 거예요. 바로 CS예요. 저도 이 유럽 구매 대행을 선택했던 가장 큰 이유라고 좀 들 수 있거든요.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호텔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영업사원으로서 제가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 고객과의 그 CS 문제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근데 CS가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요? 일단 첫 번째는 제품의 품질이 안 좋기 때문에 CS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제품의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CS가 일어납니다. 고객은 제가 올린 쇼핑몰에서 상품 정보를 보고 제품을 구매합니다. 근데 막상 받아보니까 제가 봤던 제품의 정보와 다른 경우 바로 고객은 CS가 일어나겠죠. 근데 브랜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제 경험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우리도 해외 사이트에서 그 정보를 가져오잖아요. 그 정보가 고객이 물건을 받았을 때 문제가 안 되는 경우가 약 90%입니다. 10%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저희가 정보를 제공한 제품과 고객 제품을 받았을 때의 일치성은 굉장히 높다라는 제품 특징을 GS에 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유럽 구매 대행의 마지막 장점은 사업의 확장성에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스스로 생각했던 것도 이 사업은 하나로 끝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너무 강했어요. 하나를 끝내고 새로운 사업을 진행한다? 새로운 사업을 진행했을 때는 똑같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투자가 돼요. 근데 우리가 이 사업을 하나 키우는 데 있어서도 분명히 세팅 기간이 길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세팅 기간을 갖고 다른 사업 쪽으로 뿌리를 키워나간다고 하면은 제가 가져갈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지겠죠. 사업을 확장하는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내가 했던 작업을 좀 더 확장성 있게 가져가는 게 1순위를 둘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 구매대행 사업에서는 나라를 확장시킨, 특히 이 브랜드 제품, 같은 수요 찾는 방법을 통해서 나라를 확장시키면서 나의 사업조차 크게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이 구매대행 사업에 접목시켜서 하는 나라들인데요. 저는 처음에 유럽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독일로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밑에 영국의 나라라는 곳을 블랙시트라고 제가 칭을 했는데요. 이렇게 칭한 이유 같은 경우에는 영국은 원래 유럽연합에 속해 있었어요. 근데 유럽 쪽에서 투표를 통해서 우리는 유럽연합에서 빠지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고, 그 말을 통해서 지어진 이름이 브렉시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구분을 지어진 이유는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VAT 그리고 FTA 협약을 통해서 가져갈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요. 유럽과 영국은 별도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분류를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동 같은 경우에는 인도에서도 물건을 또
구매 대행을 진행을 해요. 제가 인도라고 하면은 굉장히 놀라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저는 저 인도 제품을 통해서 한 제품에 대한 수익률을 50%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도라는 나라를 사람들이 잘 접근을 안 하려고 해요. 근데 저는 생각을 했을 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유럽 브랜드 구매 대행의 방법을 인도라는 나라를 내가 처음에 접목을 시키면은 경쟁이 좀 덜하기 때문에 나만의 제품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나라를 점점점 확장시키는 좋은 효과를 가져오고 있고요. 아시아, 아메리카, 미국도 지금 많이들 얘기들 하시죠. 미국은 포화 상태다, 레드 오션이다 라고들 말씀하시는데 저는 아직까지도 미국에서 수도 없는 제품들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 찾아낼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기초를 잡을 때 프로그램으로 시작한 게 아니고 제가 어떻게 하면은 수요 있는 제품을 찾을까 연구하고 저만의 방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넓은 레드오션 안에서도 저의 제품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저희가 항상 말씀드려요. 비브랜드와 브랜드 구매 대행의 차이점은 가장 큰 거는 시작점에 있습니다. 브랜드 구매 대행은 처음에 세팅하는 기간이 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사업을 기초부터 만들기 때문에 힘들게 다가오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초가 탄탄하게 된 상태에서는 어느 순간이 지나고 나면은 스스로 내가 이 사업을 만들었기 때문에 뿌리가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도 기본적인 정보들은 알고 계실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실행을 해보시다 보면은 시작점에 따라서 1년 뒤, 2년 뒤에 사업의 성장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유럽 구매 대행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이 사업을 통해서 저도 평범했던 직장인이었습니다. 평범했던 직장인이 어떻게 청년 사업가가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일단 제가 성인이 됐을 때부터 돌아갑니다. 저는 20살 때 꿈이 없었어요. 꿈이 없었고 제가 대학교를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이 대학을 갔던 이유도 있어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 굉장히 개구장이고 철부지였습니다. 부모님 말을 잘 안 들었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가 되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희 손을 꼭 잡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들, 대학교는 좀 갔으면 좋겠어 라는 어머니의 진실된 말이 저한테 좀 처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면은 저희 어머니가 직장 생활을 하고 계세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고등학교 졸업이 마지막 학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일을 해도 진급이 잘 안 되고 연봉도 잘 안 오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는 우리 아들만큼은 좀 제대로 된 대우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진실의 말씀을 하셔서 대학교를 가기로 마음 먹습니다. 근데 대학교가 제 마음대로 가고 싶은 곳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 성적과 면접이 좀 강한 곳을 지원을 해서 대학교를 가게 됩니다. 근데 대학교를 갔는데도 제가 가고 싶어서 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놀기 시작합니다. 꿈 없이 정말 저의 열정을 그때는 노는데 정말 썼던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놀다 보니까 이제 취업할 때가 다가왔어요. 근데 가진 게 없다 보니까 정말로 내가 하고 싶은 거, 조금 잘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선택지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닌 해야 되는 일을 선택하게 됩니다. 제가 중부대학교 호텔 경영학과를 나왔어요. 원래 제가 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호텔 쪽을 전공하다 보니까 그냥 당연히 내가 호텔리어가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취업을 합니다. 그래도 자부심은 있었어요. 내가 호텔에서 일한 데 대한 자부심은 있었는데 호텔의 단점이라고 말씀드리면은 연봉이 굉장히 작습니다. 보이는 건 좀 화려해요. 유니폼을 입고 머리 그루밍을 하고 고객 앞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잘 나간다고 보인다고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들 계신데 절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굉장히 좀 힘들었어요. 제가 처음 취업했을 때 받았던 월급이 15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본가가 대전이었어요. 일하던 곳이 인천이었는데 자취를 하다 보니까 또 오피스텔 관리비 비용하다 보니까 월에 80만 원이 또 나가버려요. 그럼 150만 원을 받고 80만 원 내다 보니까 제가 쓸 수 있는 돈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기억이 납니다. 저희 부모님 생일이었는데 내려갈 버스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일한다고 거짓말 치고 집에서 막 라면을 먹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뭔가 미래가 보장된다 그러면 열심히 할 수 있겠지만 호텔이라는 특성이 오래 일해도 진급까지가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리고 연봉이 기하급수적으로 오를 수가 없는 직업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3교대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몸도 굉장히 힘들게 되겠죠.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호텔에서 근무해서 좀 힘드니 어떻게 내가 좀 나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때도 뭔가 하고 싶은 게 없었어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 찾아야겠다기보다는 해야 될 일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때 당시에서도 대학교 때 강연을 몇 번 했었습니다. 사람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좋아하다 보니까 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또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는구나. 근데 마침 또 그때 호텔에서 세일즈 팀으로 변경을 하라는 메일이 와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나는 영업을 한번 해야겠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영업의 길로 제가 뛰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닉네임을 갖게 된 거예요. 제 닉네임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사인데 제가 이때 정말로 제 인생에서 가장 열심히 살았을 때입니다. 이때 당시에 차량이 3년간의 영업생활을 같이 했던 에바인데 제가 3년 만에 약간 16만 킬로를 타버렸어요. 정말 열심히 돌아다녔고요. 정말 열심히 계약을 따기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이때 기억나는 게 제가 이때 살았던 곳이 영종도였어요. 근데 사무실이 송파였습니다. 그 거리를 매일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지역 자체가 제가 인천, 김포, 마포, 그리고 뭐 인천 전 지역, 나중에는 서대문, 그리고 우리가 아는 뭐 홍대 쪽도 제가 다 영업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도 재밌었습니다. 처음에는 노력한 만큼 뭔가 대우가 오는 걸로 제가 이제 느꼈었죠. 왜냐하면 호텔에 일했을 때보다 연봉도 올랐고요. 그리고 받는 복지도 달랐으니까요. 근데 제가 하루에 원래 출근 시간이 1시부터 10시까지예요. 주류회사 특성상. 근데 제가 한 번도 그 시간을 정확히 활용하지 못했어요. 항상 저는 사무실에 10시쯤 출근을 했고요. 새벽 2시부터 3시쯤에 퇴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말이 휴무였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저희는 음식점, 술집 등의 제품들을 이제 조달을 시키죠. 그러다 보니까 주말이 제일 바쁘잖아요. 그럼 주말에 막 연락이 옵니다. 뭐 생맥주 기계에 문제가 생겼다. 아니면은 물량이 부족하다. 그럼 웬만한 영업사원들은 주말에 쉽니다라고 말씀을 하실 텐데 저는 어디든 다 뛰어갔어요. 그래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제 연봉이 올라가고 제 직책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그곳은 제게 아니라 회사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생활이 반복되다 보니까 제가 화장실에서 한 2번 정도 쓰러졌어요. 지금 사진 보면은 술은 회식할 때 저 정도 이상을 항상 먹었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술을 먹어도 업무가 있으면은 사무실에 복귀해서 항상 업무를 보고 다음날 술이 깨면 또 현장으로 나가서 영업을 뛰고 그런 생활을 지내보니까 저 오른쪽 사진은 저도 모르게 이제 퇴근을 하고 화장실에서 이제 쓰러져가지고 눈 한쪽이 진짜 엄청 부어 올랐었는데도 그 상태로 출근을 했는데도 고생했어라는 대답보다는 야, 네가 안 잔 거잖아. 누가 그렇게 하라 그랬어? 라는 답변을 드리니까 굉장히 마음에 상처를 얻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결국 회사에서 나는 도구일 뿐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이제 정말로 내 걸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으로 사업을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때 처음이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었던 게. 그래서 과감하게 회사를 퇴사를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사업에 필요한 돈이 없는 거예요. 영업을 하다 보니까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이 있지만 그 이상으로 주말에는 지원금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주말에도 일을 하고 그 기름값에 대한 것들 막 하다 보니까 막상 사업을 해야겠다 딱 마음먹는 순간 제 통장에는 마이너스 2천만 원이 찍혀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합니다. 와, 난 지금 돈이 없는데 사업 못하나? 그리고 주위에서 자꾸 얘기를 해요. 야, 네가 뭔 사업이야. 뭐 하면 열심히 하겠지. 근데 그냥 직장생활 열심히 하면서 빛이나 갚어. 라는 주위의 90%의 말들을 듣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게 정말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러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찾아야겠다라고 막 이제 여러 곳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 현재 상황을 인정을 했어요. 그래, 나는 지금 어떻게 보면 빚쟁이야. 빚쟁인 상태에서 사업을 한번 해보자.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사업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첫 번째는 결국엔 직원이 아닌 내가 열심히 발로 뛰는 사업을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1인 창업에 관련된 사업을 찾게 됩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없었잖아요. 자본금이 안 들어가는 사업이 뭐가 있을까라는 두 번째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제가 그때 영종도 살 때였어요. 영종도는 인프라가 작잖아요. 그럼 여기서 오프라인 시장을 내가 들어간다고 해서 뭔가를 크게 얻을 수 있을까? 차라리 집에서라도 아니면은 내가 어디 가서든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온라인 사업에 한번 진입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결국은 온라인 사업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종류가 많아요. 제가 하고 있는 구매대행 안에서도 비브랜드, 브랜드, 그리고 국내에 위탁 판매 등 종류가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한 사업을 했을 때 그 한 사업으로 끝내기가 너무 싫더라고요. 내가 지금 같은 온라인 사업을 하더라도 확장시킬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일까라는 포커스를 잡다 보니까 지금의 이제 유럽 구매 대행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일단 선택은 끝났어요. 결정권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실행을 해야 되는데 실행하기 앞서서 제 성격을 제가 또 파악하기 시작해요. 메타인지라고 하죠. 나를 알아야 무엇을 한다. 라는 생각으로 하니까 제가 온라인 사업을 아예 몰라요. 그때 당시엔 엑셀도 몰랐고요. 크롬하고 익스플로러 차이점도 모르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은 한 달 안에 두 달 안에 뭔가 하지도 못하겠다는 생각으로
간접적 경험을 체험해봐야겠다는 생각으로 진행을 합니다. 간접적 경험은 어차피 그 사업으로서 성공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도 정말로 돈만 바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을 걸러내기 시작합니다. 좀만 보면 그게 보여요. 정말로 간접적인 경험을 진솔된 얘기로 해주는 분들을 찾아보자 라고 해서 지금 위에도 저를 응원해주러 오셨지만 정 사장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이 사업을 또 진행을 하게 되죠. 제가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오프라인 강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 코로나 시즌이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온라인 강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온라인 강의로서 간접적인 경험을 얻는다는 게 쉽진 않아요. 그래도 열심히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엔 저는 사업은 실행력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좋은 정보를 경험을 시켜주고 알려줘도 제가 실행하지 않으면은 사업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때 느낀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결국에는 경험을 강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느꼈어요. 제가 경험하지 않고 남들이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이 방법으로 이 사업을 성장시켰습니다. 얘기를 해도 제가 그 방법을 따라하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가져오는 게 없더라고요. 저는 온라인 강의에서 시키는 대로 그대로 따라했어요. 전 잔머리가 없었어요. 정말 가진 게 열정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열정을 그대로 저 사람이 어떤 방법을 써서 성공한 방법에 대해서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근데 그대로 따라하니까 또 재미난 현상들이 일어나요. 똑같이 따라해도 상황, 언제 시작하는 시작점에 따라서 제가 또 가져가는 경험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구매대행 사업으로 계속 성장을 진행하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는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독일로 시작해서 오픈마켓 하나로 시작을 했겠죠. 그리고 당연히 매출이 없겠죠. 근데 이거를 제가 2년 차까지 쭉 끌고 오다 보니까 현재는 월 매출 한 5천만 원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에 국한된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여러 나라를 하다 보니까 오픈마켓이 23점까지 늘어나기 시작해요.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사업은 매출만 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을 유지시키고 성장시키는 거에 포커스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사업을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것까지도 연동이 됩니다. 전 강의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했고요. 그리고 강연하는 것도 좋아했어요. 누군가에게 내가 갖고 있는 정보를 통해서 누군가가 좋은 영향력을 받는다고 하면은 그것보다 제 가슴을 뛰게 하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 사업을 통해서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교육 사업까지 하게 되죠. 저는 30대 청년가지만 현재 또 정군에듀에서 교육사업부 강사로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사업 관련된 특강과 지금 이 자리 같이 강연도 같이 진행을 하는 입장이 되고 있겠죠. 근데 저는 여기서 멈출 생각이 없어요. 지금 보면은 제가 저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제 스승님이라고 말씀드렸죠. 정사님 유튜브 채널을 나가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했던 유튜브입니다. 근데 제가 저렇게 유튜브 출연하고 나서 마음을 딱 먹은 거예요. 와, 나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영향력이 된다고 하면은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 닉네임을 건 유튜브 채널을 지금 개설 예정 중에 있고 열심히 또 촬영에 임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개를 막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없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하루에 24시간이라는 공통된 시간을 활용합니다. 굉장히 힘들겠죠. 근데 마침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소중한 분들이 같이 하게 됩니다. 바로 공동사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제가 계속 강조드리죠. 정 사장님 통하고 저한테 이제 너무 소중한 분들이 된 이 자리에 또 와 계세요. 정군에듀 소속인 보리 사장님, 특공 사장님, 노롱 사장님. 제 직원은 아니지만 우리 주식회사 정군의 직원분들까지 저에게는 너무 소중한 분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분들과 공동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전 솔직히 공동사업에 대해서 처음에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이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업을 시작했던 게 제 열정을 좀 많이 쏟아 붓고 싶다는 결정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공동사업을 같이 진행하면서 느끼는 게 마인드가 많이 변했어요. 왜냐하면 결국엔 제가 하루에 쓸 수 있는 게 24시간이라는 한정된 시간을 씁니다. 근데 2명이 모이잖아요. 그러면은 48시간을 쓰기 시작해요. 업무가 분담이 되기 시작하겠죠. 그러면은 저 혼자 했을 때보다 사업이 굉장히 빠르게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 저 혼자 사업했을 때 좋은 점도 있지만 단점이 뭐냐면은 제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제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갔을 때 단점이 어느 순간에 길이 막혀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같이 하시는 너무 소중한 분들이 같이 부셔주시고 그분들이 알고 있는 경험을 통해서 돌아가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또 저도 많이 성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교육사업에도 저희가 이런 영향력을 조금 같이 입히기도 해요. 다른 분들이 분명 이 사업을 통해 성장을 하시고 나면은 그 마음 만든 분들끼리 이 공동사업이 됐든 아니면 의견을 서로 조율하면서 보다 빠르게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정말로
열변을 토하면서 많은 분들과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가 이 부분은 어딜 가든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제가 처음에 이 사업을 진행했을 때 스스로 가져갔던 좌우명입니다. 노력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증명하는 겁니다. 라는 말을 항상 해요. 우리가 각자 갖고 있는 노력의 기준은 아마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다를 겁니다. 나는 이만큼 했는데 만족해. 나는 이것도 만족 못해. 라는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스스로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증명이 된다고 하면은 끝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노력을 어떻게 저희가 증명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 강연을 듣든 아니면 뒤에 또 다른 좋은 연사님들이 좋은 정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동기부여가 받으셨다고 하면은 돌아가셔서 바로 목표와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내가 목표와 계획이 없으면은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쉽게 우리가 등산을 하더라도 산을 보고선 올라가는 거와 산이 보지 못하고 막연히 올라가는 거는 내가 가고 싶은 곳에 도달하는데 굉장히 큰 차이점을 둘 수가 있어요. 이 목표와 계획은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서 일단 판단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나는 오늘 지금 당장 산 정상을 오르지 못하는데 무조건 오를 거야 라는 목표를 가지고 계시면은 금방 포기하게 돼요. 그래서 목표와 계획을 세울 때는 일단 자신에 대한 평가를 우선적으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이 정도의 기준을 갖고 있는데 그 기준에서 조금씩 성장을 해야겠다라는 방향성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실질적으로 목표와 계획은 우리가 90%는 다 한다고 합니다. 머릿속에 생각은 다 한대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목표와 계획을 세우셨으면은 바로 옮기세요, 실행에. 실행에 옮기시지 않으면은 그냥 생각으로 끝나는 겁니다. 제가 늘 많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오늘 하루에 대해서 목표와 계획을 잡고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항상 제 스케줄표에 상단에 올라가는 말이 있어요. 오늘 하지 못하면 내일 절대 못한다. 오늘 해야 된다.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힘들고 저도 피곤해요. 아마도 다들 그러실 겁니다. 사업이라는 게 본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부업으로 하시는 분에게 항상 말씀드려요. 본업의 에너지 다 쓰시고 나서 부업으로 하실 때라도 단 1분, 단 10분, 단 1시간이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사업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려요. 그게 오늘이 되고 내일이 되고 1년이 됐을 때는 굉장한 경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의 기초적인 거는 계속 말씀드리는 실행력에 있습니다. 분명히 이 강연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강연 듣다 보면 조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정말 눈빛이 초롱초롱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것도 내가 이 강연에 집중을 해야겠다라는 목표와 계획으로 실행까지 옮기시는 거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당장 1시간 뒤, 3시간 뒤에 내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실행에 옮기신 후에 노력을 증명하시려고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사업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매출, 순수익이겠죠. 해보십시오.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꼭 사업이 아니더라도 여기서 좋은 얘기를 듣고 싶어서 오신 분들 중에 뭐 자격증을 따고 싶다. 그러면 자격증은 증이 나오는 거잖아요. 거기를 한번 달려가십시오. 제가 오프라인 강의를 진행하면서 그때는 이제 강사로 변하죠. 사업가에서 강사로 변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이런 말을 너무 많이 해요. 노력을 증명하세요. 근데 말만 하다 보니까 뭐 저 사람 말만 해. 또 돈 버니까 말만 하네. 이런 소리가 너무 듣기 싫어서 오프라인 강의를 진행하면서 자격증을 따기 시작합니다. 올해 2월부터 따기 시작했어요. 강의를 위한 자격증을 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6월이죠. 6월까지 4개라는 자격증을 땄어요. 이 강의를 좀 더 퀄리티 있게 높이기 위해서.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만약에 그 상황에서 난 시간이 없어. 난 그냥 지금에 만족해라고 하면은 지금의 제 모습은 보긴 힘들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 스스로 결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결정하는 부분은 절대 상대평가가 될 수 없어요. 절대평가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내 자신을 이겨내고 내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겠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항상 진행하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좋은 날들이 많기를 기대하면서요.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아사히였습니다.